최근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긴축 발작이라고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상대 통화인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 불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또는 외국 자본들은 조금 더 높은 가치 또 높은 수익을 위해서 자본을 빼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또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또 브라질, 해와라도 많이 브라질은 떨어진 상태이고요.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발작, 테이퍼 템퍼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들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안 좋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외환보유고는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습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라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긴축 발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긴축 발작이 발생하는 이 신흥국들, 우리나라와 상당량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래 경과될수록 장기화될수록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수출에 관한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4%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는 나라들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에도 결코 좋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달러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최근에 원화 강세를 보여서 좀 문제들이 됐었는데, 그건 인위적으로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이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유로존에서도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화의 약세, 또 신흥국들의 긴축 발작의 확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우리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들이 있겠습니다.